우리들의 삶의 과정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영, 그 눈을 뜨고서 바라보면은 단 한순간도 빠짐이 없이 모두가 다 영적인 큰 투쟁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은 예수님의 생명의 영, 영생하게 하는,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영의 그 체질과 생리적인 원칙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왜? 인간의 죄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과 어긋난 잘못된 때가 꽉 끼어 있다는 거고, 잘못된 시도, 욕망,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고, 원칙 자체를 거부하는 인간의 의지가 매 순간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아가페 사랑의 영의 질서를 따라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가 사람의 죄악과 만남도 그게 다 부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서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원처럼 아주 옥토였고 아름답게 펼쳐져 있던 그 하늘나라 같은 세계가 갑자기 샘이 더러워진다는 뜻입니다. 샘이 그냥 끊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샘이 첫째는 더러워진다는 뜻이요. 더러운 물이 나가서 독을 퍼뜨린다는 겁니다. 독이 퍼지면서 모든 온갖 생체에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은 시체 더미는 가시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그 더럽혀진 물은 점점 쫄아듭니다. 그러면서 가뭄이 와요. 기후이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낙원을 형성하는 그 부드러운 비가 아니라 폭우가 쏟아집니다. 새벽 소슬바람, 우리의 숨결을 부드럽게 일깨워주던 그런 바람들이 폭풍으로 변하고 허리케인으로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숲은 갑자기 이런 이변 속에서 홍수로 무너지기도 하지만은 가뭄 때문에 말라지기도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오스트레일리아 그 산불같이 지난 19년에 일어난 그 오스트레일리아 그 산불을 보니까 다시 이렇게 좀 그 통계 숫자가 나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무섭더구만요. 그때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이 그 고백이 있어요. 생지옥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랬어요. 불로 세상이 망한다고 하더니, 성경이 나온다고 하더니 그게 정말로 실제로 오는구나, 올 수 있다가 아니에요. 오는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겪은 그 불은요,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겪는 그 불의 무서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일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요, 다른 외국에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외국에서 어떤 힘을 내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랬죠. 바랬는데 그 소원도 끊어지더래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외국에서 기가 막힌 기술과 인도적인 열정과 그 지원 의욕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 오스트레일리아 이 불지옥을 갖다가 전부 정리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아주 절절하게 느꼈대요, 그 사람들은. 어느 면에서는 그때 그 산불을 인해서, 산불이 왜 일어나느냐, 그건 우선 둘째 문제고, 그 산불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한테 엄청난 교훈이 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우파 정권이었는데, 그 우파 정권은 중공하고도 막 대결하고 그런 정권이었죠. 그랬는데 그 우파 정권이 알고 보니까 딥스테이트라.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딥스테이트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온 세상은 당연히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미국 중심의 뉴 월드 오더 있죠. 이걸로 가든 간에 아니면 유럽에서 있는 그 세계적인 그 군산복합체 있지 않습니까? 금융왕들 기업 카르텔. 얘네들이 다스려 나가는 세계. 그러니까 미국 중심으로 하든 아니면 그 군산복합 중심으로 하든 오스트레일리아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걔들끼리 싸우는 거, 그러면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지. 그 정도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뉴 월드 오더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가.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가 얼마나 소돔 바람이 불었습니까? 게이, 레스비안이 그냥 덮어버리더니 결과적으로 거기는 그 말할 수 없는 젠다성 어쩌고 해가지고 그런 그 아지트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전쟁이 없이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아가고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거대한 대양 건너 다른 대륙에서들 벌어지는 먼 나라 얘기고 자기 나라 군대 가서 싸우긴 싸워도 자기 비위에 맞고 자기 편을 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나라. 한국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런 나라 편 들어주고 싸우고 오면 되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그런 면에서 미국과 비슷한데 미국은 그래도 전 세계 모든 전쟁이라든가 모든 걸 자기네들이 담당하고 자기네들이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또 직접적으로 해외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영향이 컸어요. 컸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 군대 중 일부분이 가서 조금 싸우고 뭐 그 사람들이 심리적인 질병을 얻어가지고 막 미치광이가 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긴 벌어졌구나.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딥스테이트가 지배하는 뉴 월드 오더 체제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019년 당시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우파 정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딥스테이트 정권 가운데서 영국이 관여하는 유럽 중심의 그 세계 지배, 그러니까 군산복합 세계 지배,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그 만드는 그런 세계 지배 있잖아요. 원래는 그쪽으로 갔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중심으로 백인 우월주의를 세계를 지배하는 거 있잖아요. 오스트레일리아도 그거 백인 이제 우월주의니까 거기도. 그래서 그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쪽에서 다른 한편으로 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도 말하자면 유대계 중심으로다가 미국의 네오콘 내지는 미국 중심의 뉴월드 오더, 백인 우월주의죠. 그것도 딥스테이트입니다. 그걸 찍어 눌러버리고 유대계 아슈케나지 중심의 세계 지배를 하는 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거기도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도 그런 싸움이, 그러니까 정치 싸움이 벌어졌다고 해봤자 트럼프와 같은 건전한 자유민주 진영을 다시 만들고 신앙의 영역이 되고 윤리적인 회복운동을 하는 영역이 되는 그런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는 쪽으로 의식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정권은요, 해외에서 벌어지는 딥스테이트 간의 그 거대한 싸움 있잖아요. 그거 할끔할끔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가면서 이제 이 중공과 싸움이 벌어졌는데 미국이 중공과 막 경제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키신저가 미국을 다 지배하고 있고. 그러면 아슈케나지 유대인 있죠? 걔들 편 들어야겠네. 말하자면 오스트레일리아가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랬다가 이 산불이 터진 거예요. 산불이 터지면서 그런 뉴 월드 오더 이런 거고, 뭐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세계 지배하는 거고 뭐고, 아니면 네오콘,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죠. 그쪽으로 나가는 거, 그거고 뭐고, 세계는 망하는 거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불로 망하는 거다. 너희들 뉴 월드 오더 그거 웃기는 거다, 다 그거. 한편으로
그렇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충격을 받아요. 오스트레일리아가.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자기들만 그런 일을 당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들 그 인도양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양 건너편 아프리카 있죠. 자기는 무지무지한 이 가뭄과 홍수 속에 있는데, 가뭄과 불 속에 있는데 그 대신에 아프리카는 홍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메뚜기 떼가 막 날아다니면서 중동으로 날아가고 인도로 날아가고 막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미국 쪽을 보니까 허리케인이 와서 그냥 미국을 막 다 부시는 거예요. 어느 곳도 자연을 인해서 재앙을 당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가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자기네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때 불지옥 같은 이런 것을 경험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이 불을 꺼주는 비가 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지옥을 면하게 해준 게 완전히 다 망하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갈 곳이 없다. 어떤 나라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공포감 어린 절망 속으로 빠지고 있는데 비가 한꺼번에 엄청나게 내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이제 홍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진 건 하늘에서 도와줘서 고마운데 그것이 또 한 번 징벌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 불지옥에 빠졌던 지역 있죠? 그거 말고 불지옥에 안 빠졌던 지역 있지? 주로 그쪽이 홍수, 재난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가 다 그냥 하나는 물, 하나는 불, 이걸로 다 당한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들끼리 뉴 월드 오더 어쩌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가. 그러니까 소련 공산주의도 알고 보니까 군산복합체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경제난을 소련한테 줘가지고 폭삭 가라앉게 그게 정치적인 작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야. 저것들도 망한 게 결국 군산복합체를 이용해서 악이 악을 친 거 있죠. 그거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 균형이 잡힌 감각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바로 중공과도 막 싸우고 했었던 그 군산복합체 따라가는 그 정부 있죠. 그 사람들이 투표에서 지고 너희들이 우리를 잘못 인도했다.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야당 쪽으로 무조건 표를 준 거야. 예. 그것이 현 정부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나는 쪽으로 제대로만 잘 가면 좋겠는데 아직 엄청나게 부족해요. 나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지금 트럼프 등장 이후에 트럼프 개혁 바람을 백인들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나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있잖아요. 거기에서 알곡 또는 쭉정이로 갈라지는 하나의 샘플이야. 오스트레일리아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영국은요. 트럼프가 딱 등장하자마자 트럼프한테 넙죽 엎드렸다고. 거기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는 간을 본 거야. 기회주의적으로. 양쪽 중에서 자 군산복합 따라갈 거냐 백인 우월주의로 갈 거냐. 그러나 트럼프는 벌써 2019년이면 트럼프가 등장해서 한참 미국에서 개혁이 꽝 터져가지고 딥스테이트가 얻어 터지고 난리가 난 때 아닙니까 그때가.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에 의해서 중공이 두들겨 맞고 있었고. 그래서 기회주의적으로 이 오스트레일리아는 트럼프 편에 가담한 척한 거예요 그때. 그러나 걔네들의 딥스테이트의 체질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불지옥에 떨어지고 홍수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자연재난을 통한 하나님의 채찍이 회개를 시키고 싶어하는 오스트레일리아 그 백성들한테 어떻게 임재했는가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트럼프가 등장했으면은 트럼프를 바라보고
야, 딥스테이트는 아슈케나즈 유대인들 편이 됐든 아니면 네오콘 백인 우월주의 딥스테이트가 됐든 트럼프한테 다 두들겨 맞고 있네. 이제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떻게 됐냐면은 딥스테이트하고 트럼프 중간에서 기회주의적인 간을 보는 이런 자리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다가 불지옥이 된 거예요. 그 홍수를 만났고. 그리고 백성들은 무조건 현재 있는 정권은 공연히 중공 건드려서 싸움이나 걸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안보상의 위기로 가게 하고 그리고 이 다가오는 이 무시무시한 자연재해 이걸 갖다가 효과적으로 제대로 진단하고 알아보고 우리나라를 잘 지켜주지는 못하고 우리를 완전히 이거 막 망하게 만들었네. 그러니까 아직은 트럼프 개혁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이 딥스테이트 정권이 제대로 트럼프 개혁 바람을 갖다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트럼프의 가치를 몰랐던 거야. 오스트레일리아 전반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현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한국과 비교해서 여러분들 잘 판단해야 돼요, 지금. 우리들에게 샘플링이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도 똑같잖아요. 문재인은 군산복합, 아슈케나지, 그리고 친중공, 그거였고, 윤석열이 지금 등장해가지고, 트럼프 기회를 보고, 딥스테이트 기회를 보고, 눈치를 살살 보는, 뭐 똑같잖아요, 지금 현재, 오스트레일리아나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한테는 자연재앙이 이상하게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오고, 근데 우리나라들이 방산 기업이 뜨면서 전 세계로 무기가 한국 재래전 무기가 팔려나가고 이상하게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국 기술력에 의존하는 이런 분위기가 돌고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미국의 이 딥스테이트의 방산 무기 산업 있잖아요. 딥스테이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방위산업 무기 공장이었어요, 원래. 걔네들이 그 다 미국 걸 그거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그 재래전 무기 공장 있지? 그게 잠시 동안 중공 쪽으로 갔다가 그게 트럼프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그게 미국 쪽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미국 쪽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한국 쪽으로 다 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재래전 무기는 지금 한국 무기를 빼놓으면 어디서도 생산도 못, 생산 라인이 없으니까. 미국 생산 라인도 지금 없어졌다니까, 재래전 무기는. 그러니까 호주가 그거를 갖다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자기네들 안보 이 무기 있지 않습니까? 그 체계는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핵 항공모함도 그렇고, 핵 잠수함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질사함이다, 뭐 또 무슨 분함이다, 걔들은 우선 해군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군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는 미국 무기가 아니라 전부 한국 무기로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새 그거 다 바꾸고 있더라고, 호주가. 이게 새로 들어온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정부는 한편 중공과 안 싸우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 감각은 뭔가 트럼프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 하나님의 신앙과 윤리관 있잖아요. 그걸로 미국을 고치면서 세계를 다시 질서를 잡으려고 한다. 거기까지 공감하면서 바라보느냐. 저는 아직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트럼프의 전략, 트럼프의 정치 방향, 정책 이것만큼은 이건 대단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출연한 트럼프가 현재는 백악관까지도 뺏긴 것 같은 트럼프가 사실상 전 세계 미국만 지금 완전히 국민들 마음을 사가지고 미국만 완전히 딥스테이트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거대한 딥스테이트를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지금 다 쫓아내고 있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건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트럼프가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한다라고 하는 데까지 생각이 정리되느냐. 그거는 난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 정치가들도 가만히 보면 신앙이 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좌파 정치인들이었어요. 원래 그 사람들이. 한때는 키신저를 얼마나 그냥 숭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키신저가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 못된 짓 하는 거 있죠? 속이고.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속에서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박한 정의감은 좀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오스트레일리아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편했어. 딥스테이트 따라가는데도 너무 편했어. 저들 뭐 딥스테이트 좌우파 싸움 있죠? 그걸 하는데도 그냥 편한 상태에서 정치 파벌 싸움으로 그냥 이해해. 이랬다가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민들이 좀 다 썩어버리고 다 망하게 생겼거든. 더군다나 오스트레일리아는 뭐 거대한 대양으로 다 둘러싸여가지고 이 대륙 쪽에 엄청난 고뇌 이걸 갖다 심어주려고 해도 잘 안 돼,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자연으로다가 그냥 두들겨 팼다고 저는 그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난 이 소리가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옮겨가가지고 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 우리 한박하고도 통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오늘 제가 하는 이 메시지 오스트레일리아에 잘 전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자연재해를 통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충격, 거기서 깨닫고, 야, 딥스테이트 네오콘이 됐던,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 네오콘이 됐던, 딥스테이트가 됐던, 아니면은 군산복합 카르텔, 그거 중심의 딥스테이트가 됐던, 그러니까 아시케나즈 유대인이죠. 걔네들 딥스테이트가 됐던, 그 어느 쪽이든 이건 아니다. 이건 우리 망하게 하는 거다. 전 세계를 지금 현재 알고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백신 학살을 통해서 전 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우한폐렴 팬데믹 독재 속으로 끌고 들어갔던 그 중공의 생물학 전쟁도 이게 다 딥스테이트 범죄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딥스테이트 전쟁이야. 이것들이 일으킨 거야. 가자 전쟁도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 보니까 거의 딥스테이트가 다 음모한 거예요. 이제 우리 오스트레일리아는 더 이상 이거 그냥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뭔가 세기를 제시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는 자꾸 예수 얘기를 하네. 트럼프는 자꾸 미국 건국 아버지들의 정신 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네. 트럼프가 말하는 예수가 맞아? 아마 지금 현재 오스트레일리아는요, 자기네들의 무기 체계도 산업 체계도 지금 한국하고 하려고 좀 그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이제부터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첨단 기술력이라든가 그 기술에 따른 생산 라인을 만들어가는 힘이라든가 그리고 유통시장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가는 기가 막힌 전략. 이게 한국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이런 금융왕들이 금융으로 지배하는 거 있죠. 그거 이미 지금 힘을 잃어버렸고 페트로달러가 이제 형편없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벌써 트럼프 자신이 딥스테이트가 써먹었던 달러 있죠. 그걸 가지고 세계를 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달러라는 명칭은 앞으로도 쓰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 이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폐는 이제는 앞으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틀림없어 이게.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미 지금 미국을 넷세라 체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갔고 전 세계 게세라 체제 있죠? 그쪽으로 가는 거 벌써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딥스테이트의 모든 금융 통제 체제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달러가 위력을 잃어버리는 건 단순하게 뭐 브릭스가 나오고 뭐 사우디가 중공 위안화 가지고 뭐 석유 그 결제를 하고 달러를 갖다 이제 사용하는 걸 막 줄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달러가 위축되는
뭐 영향은 조금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달러 힘을 갖다가 위축할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트럼프가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오스트레일리아는 그 눈치를 챘고, 그래서 모든 방법론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그쪽으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트럼프를 다시 봐야겠어. 이 사람이 왜 이러는가? 이 위험한 전쟁, 딥스테이트와의 이 근본적인 죽기 살기 싸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벌리려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다시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가치관이 예수라면은 뭔가 그 속에 이런 깊은 정책을 끌어내는 놀라운 뭔가가 있는가 보다.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를 지금 현재 그쪽으로 끌고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만 그렇게 끌고 가시겠느냐. 오스트레일리아는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채찍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를 많이 주셨어요. 아프리카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1대1로로 쳐들어오는 중공의 달러 위력 있죠? 예, 그 독이 묻은 돈, 그걸 가지고 왔죠. 그래가지고 왕창 경제 손해를 보면서 중공의 경제 식민지로 변하는 억울한 상황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한국과 비교를 해서 보게 했어.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원해서 중공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원해서 중공을 축출하면서 한국을 택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드디어 예수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아프리카는 그렇게 깨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 예수를, 한국을 택하면서 왜 예수를 다시 보게 되느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을 믿고 바라보게 된 이유가 한국의 기술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미래를 맡길 수 있는 힘인 건 사실인데 그것이 아프리카를 살려준다, 그거는 아니에요. 한국의 기술력 뛰어난 건 한국의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믿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는 뭐였냐면은 한국의 평신도 선교사들 있죠. 이 사람들이 떼지어서 아프리카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있다 가고,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있다 가고, 어떤 사람들은 석 달 있다 가고, 어떤 사람들은 6개월도 있다 가고, 긴 사람들은 뭐 한 2년도 있다 가고, 특히 의료 선교사들, 특히 이제 그 농사 짓게 하는 사람들, 샘 파주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애들을 거기서 일꾼들을 키워주는 교육 선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당신네들이 우리를 구해줬습니다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고마운 거예요. 거기에서 한국을 원래 믿었던 거예요. 믿었다가 중공의 그 1대1로의 썩은 돈, 그리고 중공의 그 기술 지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식민 지배를 하는 행태, 이걸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이 오더니 한국 선교사들이 닦아놓은 전체 아프리카 사람들을 끌어주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바탕이 있잖아요. 그 바탕을 그대로 살려서 윈윈 작전을 쓰는 거예요. 공정하게 한국도 이익, 아프리카 국가도 이익, 이런 식의 기업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기술도 초보적인 기술, 중진국 기술, 이 수준은 한국이 아낌없이 거기다 또 줘. 줌으로써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그것이 한국에게 또 도움이 되도록 또 그렇게 운영해. 뛰어난 운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의 기업 문화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대환영을 하고 남아메리카도 그래서 한국을 환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남아메리카나 이 아프리카 이런 것은 한국이 오면서 예수 얼굴을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경험한 예수 얼굴은 한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WCC나 WEA와 결합한 그 괴상망측한 그 종교정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아프리카에 간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한국 교회 다시 안 믿어요. 이제 그 사람들. 왜냐하면 딥스테이트를 하면 징그러우니까 이 사람들은. 중공도 싫고. 그런데 그 딥스테이트 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그따위 종교 화려한 옷을 입고 거기를 찾아가? 그랬다가는요, 한국 자체가 그냥 쫓겨날 겁니다.